안녕하세요, 토선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토선생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해당 경기의 분석은 초안이며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추천픽 결장자 이슈에 관한 내용은 영상의 댓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포르투갈과 우즈베키스탄입니다. 포르투갈은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들을 다수 보유한 우승 후보 중 하나이지만 첫 경기에서 콩고 민주공화국을 상대로 고전하며 만족스럽지 못한 출발을 했습니다. 주앙 네베스가 선제골을 기록했으나 이후 상대의 세트피스에 실점하며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로베르토 마르티네즈 감독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브루노 페르난데스, 하파엘 레앙 등 호화 공격진을 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골 결정력 부족이라는 숙제를 안았습니다. 특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90분 풀타임을 소화하고도 득점에 실패하며 이번 경기에서 득점 갈증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포르투갈은 이번 우즈베키스탄전을 통해 득점 차이를 벌려놓아야 골득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만큼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통해 경기를 주도하려 할 것입니다. 주앙 네베스의 공격 가담과 페드로 네투의 창의적인 측면 돌파가 이번 경기 승리를 이끌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사상 첫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첫 경기 콜롬비아전에서 전력의 차이를 실감하며 1대3으로 패했습니다. 미드필더 아포스베크 파이줄라예프가 한 골을 만회하며 자존심을 지켰지만 콜롬비아의 빠른 공격진에게 수비 라인이 여러 차례 뚫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은 500기반의 수비 전술을 들고 나와 최대한 실점을 억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엘도르 쇼무로도프가 최전방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크지만 역습 상황에서 그의 결정력이 우즈베키스탄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다만 수비 조직력이 포르투갈의 세계적인 공격진을 상대로 90분 내내 버텨낼 수 있을지가 큰 관건이며 세트피스 방어력 보완이 이번 경기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양 팀의 전력 격차는 이번 경기에서 가장 큰 변수입니다. 포르투갈은 콩고 민주공화국전에서의 무딘 공격력을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증명해내야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객관적인 수비력에서 포르투갈의 공격을 막아낼 능력이 부족하며 이미 콜롬비아를 상대로 30점을 기록하며 수비 불안을 노출했습니다. 포르투갈은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경기 조율과 하파엘 레앙,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침투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촘촘한 수비벽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이 밀집 수비로 버티려 하겠지만 전반전 빠른 시간에 선제골이 터진다면 경기는 급격히 포르투갈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포르투갈이 압도적인 점유율과 공격 시도를 바탕으로 무난하게 승리를 거두고 그룹 내 순위를 뒤바꿀 것으로 분석됩니다. 포르투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최종 조합픽은 댓글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는 잉글랜드와 가나입니다. 잉글랜드는 토마스 투엘 감독의 지휘 아래 매우 짜임새 있는 축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전에서 보여준 잉글랜드의 공격력은 리그 최고 수준이었으며 해리 케인의 멀티골과 마커스 레시포드, 주드 벨링엄의 득점은 팀의 고른 득점 분포를 증명했습니다. 잉글랜드는 해리 케인을 중심으로 이선에 배치된 선수들이 끊임없이 공간을 창출하며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데 능합니다. 주드 벨링엄은 중원의 핵으로서 공격과 수비를 아우르는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잉글랜드는 이번 경기에서도 이른 시간 선제골을 통해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나가려 할 것입니다. 특히 수비진 역시 안정적인 호흡을 보이고 있어 가나의 역습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마스 투엘 감독은 리드를 잡았을 때 경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능력이 탁월하므로 잉글랜드가 선제 득점에 성공한다면 경기 주도권을 뺏기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나는 첫 경기에서 파나마를 1대0으로 꺾으며 실리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경기력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가나는 이번 대회에서 강팀을 상대로 철저히 낮은 위치에서 수비 대형을 유지한 뒤 안투안 세메뇨를 활용한 빠른 역습으로 득점을 노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나마를 상대로도 유효 슈팅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은 잉글랜드의 강한 수비진을 상대로 득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낳게 합니다. 가나는 이번 경기에서 선수 전원이 수비에 가담하는 질식 수비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이며 잉글랜드의 파상 공세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느냐가 경기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가나가 잉글랜드의 승점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세트피스 기회나 잉글랜드의 치명적인 수비 실수 이외에는 득점 기회를 잡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 팀의 전력 차이는 매우 뚜렷합니다. 잉글랜드는 매 라운드 득점을 뽑아낼 수 있는 다양한 공격 옵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해리 케인의 득점 감각은 팀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반면 가나는 조직적인 수비는 인상적이지만 공격 전개 과정에서 창의성이 부족하고 이번 대회 강팀을 상대하는 경험이 다소 부족합니다. 잉글랜드는 가나의 밀집 수비를 뚫어내기 위해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할 것이며 부카요 사카와 마커스 레시포드 같은 돌파력이 뛰어난 윙어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가나는 90분 내내 높은 집중력을 유지해야 하지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잉글랜드의 체력과 개인 기량에 압도될 확률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잉글랜드가 이른 시간 선제골을 기록한 뒤 경기를 차분하게 운영하며 무실점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매치업입니다. 잉글랜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최종 조합픽은 댓글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경기는 파나마와 크로아티아입니다. 파나마는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가나를 상대로 탄탄한 수비와
구조적인 조직력을 보여주었으나 득점 지원 부족으로 인해 0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 파나마는 최근 3번의 공식 경기에서 단 1골밖에 기록하지 못했을 정도로 공격진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팀의 핵심 선수인 아달베르토 카라스키아는 중원에서 공수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며 팀의 템포를 조절하고 있고, 카를로스 하비와 함께 중원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파나마는 이번 크로아티아전에서 실점을 최소화하고 역습을 통한 한방을 노리는 전술로 나올 것이며, 크로아티아의 강력한 중원을 상대로 얼마나 수비 진영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승부의 관건입니다. 크로아티아는 첫 경기에서 잉글랜드를 상대로 전반전까지 2대2 동점을 만드는 등 놀라운 투혼을 발휘했으나 후반전 선수들의 체력 저하와 잉글랜드의 강력한 교체 전술에 밀려 2대4로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마르틴 바투리나가 보여준 중거리 슛 능력과 페타르 무사가 기록한 깔끔한 마무리골은 크로아티아의 공격력이 여전히 수준급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안드레이 크라마리치가 선발 출격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가 가진 풍부한 경험과 결정력은 파나마의 밀집 수비를 뚫어낼 열쇠입니다. 크로아티아의 중원은 파나마의 카라스키아가 버티는 미드필더진보다 한 수위의 기량을 가지고 있으며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합니다. 손쉽게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전력과 경험 면에서 우위에 있는 크로아티아가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파나마는 수비적인 DISIPLIN을 바탕으로 무승부를 목표로 할 가능성이 크지만, 크로아티아의 중원은 잉글랜드전에서 보여주었듯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추고 있어 파나마의 수비 대형을 충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드레이 크라마리치와 페타르 무사로 이어지는 공격진은 이번 대회에서 크로아티아의 주요 득점 루트가 될 것이며, 파나마가 최근 6번의 공식 경기 중 3번이나 득점 없이 침묵했다는 점은 크로아티아가 경기를 0실점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파나마가 역습 한 방을 노리겠지만 크로아티아의 수비진을 뚫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며, 결국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크로아티아가 다득점 승리를 거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크로아티아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최종 조합픽은 댓글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경기는 콜롬비아와 콩고입니다. 콜롬비아는 1차전 우즈베키스탄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매우 짜임새 있는 경기 운영을 펼쳤습니다. 루이스 디아스는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 공격의 핵심임을 증명했고, 풀백 다니엘 무뇨스까지 득점에 가담하며 공격 루트의 다양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네스토르 로렌소 감독이 이끄는 콜롬비아는 전술적으로 매우 잘 정돈된 팀으로 경기 운영 능력이 뛰어나 앞서 나갈 경우 상대를 압도하며 경기를 마무리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쿠초 에르난데스와 존 코르도바 등 스트라이커들의 컨디션도 좋아 이번 경기에서도 충분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이 포르투갈을 상대로 사용했던 밀집 수비를 어떻게 공략할지가 핵심이며, 루이스 디아스의 개인기와 측면 돌파가 경기 초반 득점의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첫 경기에서 우승 후보 중 하나인 포르투갈을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이번 대회의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요한 위사가 선제골을 터뜨리며 팀의 승점 1점을 안겼고, 세바스티앙 데사브르 감독이 구축한 탄탄한 500 수비 전술은 포르투갈의 화력을 효과적으로 억제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강점은 수비 조직력과 빠른 측면 역습입니다. 다만 포르투갈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90분 내내 강한 압박을 받게 되면 체력적인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샹셀 르멘바가 이끄는 수비진의 노련한 경기 읽기 능력이 이번 경기에서도 필수적이며, 요한 위사가 역습 상황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을 소유하고 공격으로 전환하느냐가 콩고 민주공화국의 유일한 승리 공식입니다. 양 팀은 각기 다른 전술적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하려 할 것이고, 콩고 민주공화국은 수비 이후 한 방의 역습을 노릴 것입니다. 콜롬비아는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3골을 몰아친 화력이 건재하며, 콩고 민주공화국이 포르투갈을 상대로 사용한 저강도 압박과 두터운 수비벽을 뚫어낼 충분한 기술과 창의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이 첫 경기처럼 끈질긴 수비를 선보이겠지만, 콜롬비아의 공격진이 루이스 디아스와 쿠초 에르난데스를 중심으로 더욱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수비 집중력이 흩어지는 순간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콜롬비아가 점유율 우위를 점하며 경기를 통제하고 한두 차례의 결정적인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하며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콜롬비아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최종 조합픽은 댓글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양질의 정보가 있어야 적중률가 비례합니다. 전문가 토 선생이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